번째 꿀팁은 지금 보니까 무슨 시장인 것 같아요. 네네네, 맞아요. 시장에서 뭘 좀 주의하거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나요? 그렇죠. 바가지 요금이에요. 아, 바가지 요금이요? 네. 저기 보이는 시장이 네. 그 통일거리에 있는 예. 통일시장 같은데요. 네. 평양 사람들은 특히 이제 지방 사람들이다 싶으면 정말 그 바가지 요금을 많이 씌워요.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어설프게 평양말 흉내를 내요. 이게 얼마예요? 이렇게 흉내내도 네. 평양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아 이게 지방 사람이구나 티 아니구나를 나죠. 판단해서 네. 요금을 굉장히 많이 부풀려요. 얼마나 부풀리길래. 뭐 평양 사람한테 뭐 1,000원짜리를 판다라고 하면 네. 지방 사람한테 뭐 5,000원에 팔 때도 아니, 있고요. 그걸 속나요? 속죠. 어. 왜냐하면 단결해요. 그 예. 평양 사람들 자체가 저 사람 지방 사람들 자기들끼리 지방 사람한테는 얼마의 가격을 불러야 되라는 게 암묵적으로 다 다 감압을 지켜져 해놓군요. 있죠. 대신 또 평양 사람들 못지않게 네. 지방 사람들도 또 바가지 요금을 굉장히 많이 써요. 네. 아까 그 어렵게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. 네.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차가 아무 데서나 서고 하면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기차 안에서 물을 파는데 네. 정말 강물에서 퍼온, 강가에 가서 퍼온 물 한 바가지에 막 요금이 1,000원, 2,000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.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그런 바가지 한 요금을 환경을 그렇죠. 악용하는 거고요. 네.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요. 그런 게 자주 있기는 하지만 네. 기회거든요. 예.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. 네,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네. 너무 큰 의지가 느껴져서 갑자기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해서도 내가 목숨을 예.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많이 해요. 바가지 요금. 그럼 좀 이렇게 아예 안면 몰수하고 아예 내가 좀 이 가격 아니면 안 사. 깎아줘. 이렇게 딱 강요할 수는 없나요? 아니에요. 지방주의가 네. 세가지고요. 네. 거기 가면 아무리 기가 세도요. 기가 죽어 있어요. 네. 그 분위기에 눌리게 그렇죠. 되겠군요. 네. 그래서 팁은 한 네. 가지 있어요. 뭐죠? 평양 지방 사람이 네. 평양 사람과 같이 친척하고 같이 나가서 맞아요. 친척이 사주는 거고 지방에도 지방 가족이 같이 친척이 나가서 그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직접 평양 사람 가격을 깎아서 주는 거죠. 이건 정말 꿀팁 속의 또 꿀팁이네요. 네. 아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미 이 장마당, 시장이라는 게 우리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북한도 과거에는 장마당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장려를 해줬다가 한번 단속해서 없애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전면적으로 막기는 아마 좀 쉽지 않은 단계가 됐고 그러니까 권한의 행군식이 통해서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살아있고 예. 그나마 생활 수준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북한 당국에서 배급을 주거나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줘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이제 시장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요. 마지막 꿀팁 기대되시죠? 어떤 게 남아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대표적으로 평양하면 네. 좀 유명한 것이 지하철이죠. 지하철이요? 네. 지하철이 왜요? 지하철이 굉장히 멋있게 돼 있고 깊이도요.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. 100m에서 150m라 여름에 들어가면 제가 뭐 남한과 평양에서 지하철의 느낌을 딱 알 수 있는 것이 여름에 지하철 그 뜨거운 때 지하철 딱 들어가면 예.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정말 시원해요. 어. 겨울에는 정말 따뜻해요. 네. 근데 대한민국에는 네. 오면 지하철도 덥더라고요. 좀 평양처럼 생각을 했는데 음. 그런 점이 좀 다르게 또 되게 웅장하게 멋있게 잘 꾸려져 있어요. 평양하면 네. 가본 사람들이 지하철을 항상 와서 자랑. 야니 지하철 타봤니? 계속 이러거든요. 기분 나빠서 지하철이 뭐이니? 이러거든요. 네. 그러면 야 동굴 속으로 기차 들어가는 거 봤니?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저는 또 그때 기죽어가지고 야 그래 어떻지 하고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정말 멋있대요. 정말 궁전 같대요. 이야. 그래서 저도 내 살아 생전에 나도 꼭 가본다 막 이러면서 예, 장난쳤던 기억이 나요. 아니 뭐 지하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뭐 궁전 네. 같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m, 150m 지하는 정말 깊네요. 네. 근데 동시에 걱정이 되는 게 네. 거기 엘리베이터 없을 거 아니에요.
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. 에스컬레이터는 있군요. 네, 엄청 깊어요. 정말 그래서 한 20분 내려가겠는데요. 네, 그래서 우리 네.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타잖아요. 네. 힘드니까 앉아 있어요. 아. 그 에스컬레이터에 앉지 말아야 예. 되는데 그냥 의자처럼 다들 앉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. 좀 조심해야 될 건 앞에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이 네. 이렇게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꼬면 잘못하면 이제 그 남성의 발이 그 위에 있으면 여성이 치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. 자칫 오해를 받을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그래서 경우는 그런 좀 것 때문에 조금 좀 안 좋은 싸움들이 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야경이 또 중요하거든요. 네. 관광하러 가면 네. 관광지에서 야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밤에 뭐 사랑하는 연인끼리라든가 네. 또는 부부끼리 야 이거만큼은 좀 가보면 분위기 괜찮아요 할 만한 거 뭐 있을까요? 저는 대동강 근처에서 살아서 그런지 네. 그 대동강의 달빛을 그 대동강에 흐르는 물에 달빛이 오. 동동동 떠 있는 예. 그걸 보면서 모란봉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가 어. 가장 좀 좋고 대동강 유보도를 걷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 북측 기자들이랑 이렇게 물어요. 아, 당신들은 이렇게 젊을 때 데이트할 때 이럴 때 주로 어디서 하냐? 이러면은 뭐 카페나 이런 데가 없으니까 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동강변에서 맞아. 같이 이렇게 벤치에 좀 약간 해질녘 돼가지고 네네.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집권 이후에 사실은 평양에 이제 네온 사인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고층 네. 빌딩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아주 그 밝아졌고 대동강에 특히 이제 좀 경치들이 좋은 데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지난 그 8월 15일부터 9월 뭐 하순까지, 9월 한 중순까지 대동강 맥주 축제를 지금 연다고 그래요. 그 네. 무지개호 위에서. 네. 그래서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 뭐 1,500유로, 150만 원 정도 들여서 오면은 이제 그 맥주 축제를 즐길 수 있다. 뭐 예. 대동강 맥주는 이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해졌어요. 네. 영국에서 그 생산 시설을 들여와서 뭐 한 7가지 맛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내수용으로도 판매하지만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아마 대동강 맥주를 대동강 관광과 좀 연계시켜서 평양 하면은 대동강이 떠오르는 이런 아마 관광 좀 랜드마크로 좀 만들려는 전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이고. 그러면 북한 지방도 좀 해주지. 아니, 지방에도 대동강 평양을 위해서 네. 다 하니까 저는 억울하잖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데이트하면 또 좋을 만한 명소까지 저희가 한번 여쭤봤고요. EBS에서 보내드리는 통일 미리 보기. 이번 시간에는요, 거꾸로 본 서울입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남한에는 정말 많더라고요. 뭐가요? 그 술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맞아요. 어마어마하죠. 네. 네. 부어라 마셔라 불도 환히 그냥 네. 새벽인데도 캄캄한 칠흑 맞아. 그런 밤야에도 해 뜰 때까지 안 꺼요. 아니 정말 네.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불이 날이 밝은데도 불이 환히 켜져 있고요. 유흥가도 꽤 많더라고요. 그렇죠. 북한은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예. 밤이면 불을 다 끄거든요. 음. 데이트도 캄캄할 때 하는데 여기는 술집, 가게 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. 정말 반짝반짝하고 좀 되게 멋있고 깜짝 놀랐어요. 뭐 일단은 남한에서 실제로 좀 네. 적나라하게 우리가 전력 소비가 좀 많다는 그런 자료들도 좀 나오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남북 간의 격차가 지금 전력 부분에서 심하지만 네. 과거 해방 직후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때는 북쪽에서 우리가 남쪽으로 전력을 공급해 줬거든요. 오. 수풍 발전소에서 일제 시대 때 지어놓은 수풍 발전소가 이제 아시아 최대의 수력댐이었기 때문에 예. 거기서 전력을 공급받았고 어느 순간 북쪽에서 이제 불만을 품고 전력을 차단하면서 네. 남한 전체가 암흑이 된 적이 있었어요. 이야. 그게 이제 역사상으로 유명한 이제 송전 중단 사태인데 대남 네. 통전 중단.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몇 배 월등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의 전력을 좀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단계까지도 오고 있고요. 네. 근데 도심에서도 지금 가장 뭐 분란이 많은 게 야간의 어떤 그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웃 간에 이제 소송으로까지 가고 있고 네. 이런 어떤 에너지 과잉 또 빛
빛이 너무 밝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뭐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봐도요,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빛 공해 때문에 은하수를 밤하늘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. 이 빛 공해 에너지 절약은 좀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통일 미리 보기 오늘은 숨은 평양 찾기 평양 구석구석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우리 세 분 좀 평양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또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셨나요? 아, 네. 그 평양에서는 별로 귀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맛이었는데 네. 평양냉면 빨리 통일돼서 저도 평양에 가서 다시 먹고 싶습니다. 아, 그렇겠네요. 네. 유이미 씨는 어땠어요? 저도 역시 평양은 좀 지방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. 많은 걸 누리고 사는 문화를 좀 느꼈어요. 좀 씁쓸해요. 네. 지방이 네, 통일되면 그거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요, 유미 씨. 네, 우리 소장님 어떠셨어요? 네, 그 평양에서 이제 일부 계층들만이 누린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도 좀 누릴 수 있고요. 네.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통일 이후에 우리가 남북이 경제력 격차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, 문화 충격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해 가는 게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자, 얼른 통일이 좀 빨리 돼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